국정원이 감청 프로그램을 최초 구매하고 대상자를 늘린 시점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이었다고 어제와 그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역시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기간에 국정원이 새로운 방식의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즉 이것은 지난 며칠 동안 보도해드렸던 감청 프로그램과는 또 다른 감청 프로그램입니다. 김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이탈리아 보안업체가 나나테크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국정원에 TNI를 석 달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TNI는 감청 대상자가 무선 인터넷인 와이파이에 접속만 해도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측에 새로운 방식의 감청 프로그램 테스트를 요청해 이뤄진 겁니다. 국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아 보안업체를 국내로 불러 프로그램 사용법을 교육받고 6.4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 초부터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은 이후 지방선거 기간을 포함해 석 달간 TNI를 사용하다 선거가 끝난 뒤 구매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기능만 개선되면 언제든지 구매할 의사가 있다며 재사용의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이 감청 프로그램을 선거 전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도 국정원이 작년에 지방선거 기간에도 보다 강력해진 감청 프로그램을 석 달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즉 전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또 새로운 소식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기자, 국정원이 지난해 새롭게 사용한 감청 장비가 TNI라고 일부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네, 이탈리아 이 보안업체가 보낸 지난해 3월 31일자 이메일을 보면 고객, 즉 국정원이 TNI를 석 달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특별히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5월 1일부터 TNI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TNI가 새로운 감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은 이탈리아 보안업체 직원들을 두 차례에 걸쳐 국내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TNI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받는데요. 앞서 국정원은 2013년 11월부터 이 TNI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이탈리아 보안업체 측에 꾸준히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TNI를 도입해 이 감청을 추가로 해야 할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자, TNI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일부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어떤 감청 프로그램이길래 그런 겁니까? 네, 이 TNI를 우리말로 풀었으면 네트워크 감청 프로그램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와이파이망에 몰래 침투해 감청 대상자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심는 겁니다. 이 사용자 입장에선 감청 대상에게 악성 코드를 직접 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특정 언론사 건물 주변에서 그 회사의 네트워크에 침투하면 해당 언론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휴대전화와 PC를 감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된 소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국정원이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감청 장비,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였었는데 바로 작년 말에 새로운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은 이 TNI에 이어 최근까지도 이 새로운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JTBC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1월 5일 구매 영수증에 따르면 이 국정원은 7만 8천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정도의 돈을 주고 RAVS라는 또 다른 감청 프로그램을 사들입니다. 이 계약 기간은 2015년, 즉 올해 1년치로 올해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중으로 이탈리아 보안업체 직원이 국내에 방문할 예정인 사실도 확인됩니다. RAVS는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TNI가 이 휴대전화에 잘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한 보다 더 강화된 감청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내용은 좀 더 보강을 해서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 이후라도 마저 또 보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에 보이는 화면 두 가지를 띄워드릴 텐데요.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들여온 두 가지 감청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RCS, 이건 지난 며칠 동안에 이제 보도를 해드렸던 그런 감청 시스템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TNI, 오늘 보도를 해드릴 텐데 방금 보도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RCS,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줄여서 RCS라고 부르는데
감청 대상자에게 악성 코드를 심은 뒤에 원격으로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죠.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JTBC 취재 결과 드러난 또 다른 감청 프로그램 TNI가 나오고 있는데요. 택티컬 네트워크 인젝터, 이게 좀 어려운 용어긴 합니다만 네트워크 감청 프로그램 TNI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대상을 감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접하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감청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새롭게 밝혀진 TNI의 작동 원리를 윤세민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TNI는 무선 인터넷, 즉 와이파이망을 기반으로 합니다. 감청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망에 침투해 악성 코드를 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공간에서 5명의 사용자가 같은 와이파이망에 접속하고 있다면 TNI 프로그램을 통해 그 와이파이에 침투해 5명 모두를 감청할 수 있는 겁니다. 와이파이망을 통로로 활용해 감청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침투하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망을 공유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 보안업체는 TNI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과 3G 모뎀 등 구성품이 담긴 서류 가방의 형태로 판매를 하는데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는 바로 이 3G 모뎀을 작동시켜서 순식간에 그 지역을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스미싱처럼 악성 코드를 심은 URL을 보내 감청 대상자가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게 하는 기존 RCS에서 진화한 방식입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와이파이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안업체는 TNI 사용 매뉴얼에서 비밀 문구를 알아내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관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개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이룬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난해 9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집약해서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 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개표 조작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회기망측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국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시스템에서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국민에게 공지를 했는데 무려 2, 3일 만에 9,653건의 아주 집단적이고 동시적으로 반대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개표 조작을 주도했던 세력이나 또는 그와 함께하는 장기 집권 세력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해서 반드시 2016년 4월 13일에 개최되는 20대 총선부터는 투표소에서 수개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개표 조작과 개표 부정이 완전히 추방되기를 기원합니다. 투표로 반영된 민의를 권력자들이 조작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관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개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이룬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난해 9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집약해서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 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개표 조작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회귀망측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삼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은 이탈리아 보안업체 직원들을 두 차례에 걸쳐 국내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TNI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받는데요. 예. 앞서 국정원은 2013년 11월부터 이 TNI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이탈리아 보안업체 측에 꾸준히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예. TNI를 도입해 이 감청을 추가로 해야 할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예. 자, TNI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일부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어떤 감청 프로그램이길래 그런 겁니까? 네, 이 TNI를 우리말로 풀었으면 네트워크 감청 프로그램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와이파이망의 몰래 침투에
감청 대상자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심는 겁니다. 이 사용자 입장에선 감청 대상에게 악성 코드를 직접 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특정 언론사 건물 주변에서 그 회사의 네트워크에 침투하면 해당 언론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휴대전화와 PC를 감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된 소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국정원이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감청 장비,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였었는데 바로 작년 말에 새로운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은 이 TNI에 이어 최근까지도 이 새로운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JTBC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1월 5일 구매 영수증에 따르면 이 국정원은 7만 8천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정도의 돈을 주고 RAVS라는 또 다른 감청 프로그램을 사들입니다. 이 계약 기간은 2015년, 즉 올해 1년치로 올해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중으로 이탈리아 보안업체 직원이 국내에 방문할 예정인 사실도 확인됩니다. RAVS는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TNI가 이 휴대전화에 잘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한 보다 더 강화된 감청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내용은 좀 더 보강을 해서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 이후라도 마저 또 보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에 보이는 화면 두 가지를 띄워드릴 텐데요.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들여온 두 가지 감청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RCS, 이건 지난 며칠 동안에 이제 보도를 해드렸던 그런 감청 시스템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정원이 감청 프로그램을 최초 구매하고 대상자를 늘린 시점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이었다고 어제와 그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역시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기간에 국정원이 새로운 방식의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즉 이것은 지난 며칠 동안 보도해드렸던 감청 프로그램과는 또 다른 감청 프로그램입니다. 김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이탈리아 보안업체가 나나테크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국정원에 TNI를 석 달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TNI는 감청 대상자가 무선 인터넷인 와이파이에 접속만 해도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측에 새로운 방식의 감청 프로그램 테스트를 요청해 이뤄진 겁니다. 국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아 보안업체를 국내로 불러 프로그램 사용법을 교육받고 6.4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 초부터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은 이후 지방선거 기간을 포함해 석 달간 TNI를 사용하다 선거가 끝난 뒤 구매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기능만 개선되면 언제든지 구매할 의사가 있다며 재사용의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이 감청 프로그램을 선거 전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도 국정원이 작년에 지방선거 기간에도 보다 강력해진 감청 프로그램을 석 달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즉 전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또 새로운 소식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기자, 국정원이 지난해 새롭게 사용한 감청 장비가 TNI라고 일부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네, 이탈리아 이 보안업체가 보낸 지난해 3월 31일자 이메일을 보면 고객, 즉 국정원이 TNI를 석 달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특별히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5월 1일부터 TNI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TNI가 새로운 감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TNI 오늘 보도를 해드릴 텐데 방금 보도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RCS,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줄여서 RCS라고 부르는데 감청 대상자에게 악성 코드를 심은 뒤에 원격으로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죠.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JTBC 취재 결과 드러난 또 다른 감청 프로그램 TNI가 나오고 있는데요. 택티컬 네트워크 인젝터, 이게 좀 어려운 용어긴 합니다만 네트워크 감청 프로그램 TNI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대상을 감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접하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감청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새롭게 밝혀진 TNI의 작동 원리를 윤세민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TNI는 무선 인터넷,
즉 와이파이망을 기반으로 합니다. 감청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망에 침투해 악성 코드를 씹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공간에서 5명의 사용자가 같은 와이파이망에 접속하고 있다면 TNI 프로그램을 통해 그 와이파이에 침투해 5명 모두를 감청할 수 있는 겁니다. 와이파이망을 통로로 활용해 감청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침투하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망을 공유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 보안업체는 TNI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과 3G 모뎀 등 구성품이 담긴 서류 가방의 형태로 판매를 하는데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는 바로 이 3G 모뎀을 작동시켜서 순식간에 그 지역을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스미싱처럼 악성 코드를 심은 URL을 보내 감청 대상자가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게 하는 기존 RCS에서 진화한 방식입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와이파이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안업체는 TNI 사용 매뉴얼에서 비밀 문구를 알아내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